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률은 몇 개나 될까요? 법제처에서 밝히고 있는 현행 법령으로 법률이 1546개, 그리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1807개, 총리령이 92개, 부령이 1292건, 그래서 기타와 포함해서 전체 5093건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법규라는 것도 포함을 한다면 약 12만 3천여 건이 이르는데요.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화장품법, 그리고 그 외에도 포장과 관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또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특허법, 제조물 책임법 등 정말 모법인 화장품 위에도 정말 많은 그런 법률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법 하나만 공부를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법률이 처음 제정돼서 그 이후에 얼마나 개정이 되는지는 아마도 조제관리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개정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화장품법 하나만 보더라도 하위법령인 시행령, 또 시행규칙, 또 수십 개의 관련 고시, 식약처고시 등 이러한 법 규정을 어찌할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은 기업에서 법을 지키고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법의 내용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조문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유권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지요. 또 그러한 해석에 따라 행정 처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장품 영업자 중에 제조업자는 약 4천여 곳,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는 2만여 곳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로는 약 160여 곳이 신고가 되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도, 이런 법 규제에 대한 부분만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기업에 이러한 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개정들이 일어난다면 그 업무 또한 틈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그나마 큰 기업들의 법을 위반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조항이 어떤 사항들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화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대략 한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달 평균 대략 20건 정도가 적발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기업에서 행정처분 사례를 몇 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기업에서 어떤 부분들의 행정처분을 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캐라시스, 그죠? 화장품 쪽에 빅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나 또 명절 선물 세트에 많이 보이지요. 자, 요번에 걸린 행정 처분을 받은 품목은 캐라시스 두피 쿨링 오리지널 샴푸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본 제품에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는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점검일인 2021년 7월까지 해송 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실증 자료를 요하는 그러한 문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요. 처분 조항은 화장법 제13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헤브앤비입니다. 헤브앤비. 닥터자르트라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요. 제품 포장에 문제가 되었네요.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또 사실이라도 전체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였습니다.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에 사용된 그런 문구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표시의 경우에는 좀 더 과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표시와 광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처분 대상 그리고 또 회사에 입는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 뭐 인터넷이나 자사 홈페이지, 또 무슨 신문이라든지 잡지 등 해당 매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즉, 해당하는 매체의 광고 표현을 삭제를 하게 되면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습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물론 이 광고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하지만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회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좀 골치가 아프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터코스입니다. 자, 인터코스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처벌을 받았네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 이거 완전히 위해 화장품이죠. 회수 대상 화장품이고요. 이 부분은 일전에 색소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브로그를 통해서도 포스팅을 한 적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그리고 15일 엄청나죠. 제조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인터코스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그런 행정처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또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표시 광고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도 이렇게 표시 광고에서는 아마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상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유수의 그런 국내 기업들도 행정 처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요. 그보다도 더 많은 작은 기업들은 거의 매달 이런 행정 처분의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스크린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큰 기업에조차도 행정처벌 받은 그러한 사례들, 특히 화장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